강남 요식업 본사의 불빛이 아직 어둠에 잠긴 거리를 희미하게 비췄습니다. 시간은 새벽 5시. 대부분의 직원들이 아직 따뜻한 이불 속에서 꿈을 꾸고 있을 때 김영숙 할머니의 하루는 이미 시작되었죠. 허름한 회색 작업복에 낡은 운동화를 신은 김영숙 할머니는 무거운 청소 도구 가방을 끌며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 잠시 피로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 단단한 결의로 바뀌었어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얼굴들. 하지만 김영숙 할머니에게는 이 모든 것이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일상이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해봐야지. 김영숙 할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먼지 묻은 책상들 사이를 천천히 걸어갔어요. 그녀의 구부정한 뒷모습에는 수십 년간의 노동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걸레를 꼭 쥐고 한 번, 두 번, 묵묵히 책상을 닦기 시작했죠. 시간이 흐르고 아침 8시가 되자 직원들이 하나둘 사무실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김영숙 할머니가 투명인간이라도 된 듯 그녀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했어요. 누군가는 할머니가 막 닦은 바닥을 아무렇지 않게 밟고 지나갔고, 또 다른 이는 할머니가 옆에 있는데도 마치 없는 사람처럼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최지혜 과장의 태도는 가장 노골적이었어요. 그녀는 김영숙 할머니가 자신의 책상 주변을 청소할 때마다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었죠. 아, 잠시만요. 최지혜는 김영숙 할머니를 향해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참을 수 없는 거만함이 묻어났어요. 여기 제 책상은 나중에 청소하세요. 지금 중요한 서류 작업 중이니까. 김영숙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고 다른 곳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잠시 상처받은 기색이 스쳐 지나갔지만 오랜 세월 동안 이런 대우에 익숙해진 듯 금방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왔어요.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신입사원 이지안이 들어왔습니다. 첫 출근 날 긴장된 표정으로 주변을 살피던 이지안의 시선이 청소 중인 김영숙 할머니와 마주쳤어요. 다른 직원들과 달리 이지안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오늘도 고생이 많으시네요. 그 순간 김영숙 할머니의 굳어있던 표정이 살짝 풀렸어요. 몇 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따뜻한 인사에 할머니는 잠시 움직임을 멈추고 이지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함께 무언가를 살피는 듯한 깊은 통찰력이 숨어 있었죠. 이 짧은 마주침은 그들 모두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운명의 시작이었지만 그 순간 누구도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틀째 출근한 이지아는 사무실 환경에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도착한 그녀는 김영숙 할머니가 무거운 쓰레기 봉투를 힘겹게 끌고 가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주변의 다른 직원들은 마치 보지 못한 것처럼 각자의 일에만 집중했지만 이지아는 망설임 없이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지안이 다가가자 김영숙 할머니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런 친절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잠시 스쳐 지나갔어요. 아이고, 괜찮아. 내가 해야 하는 일인데. 그러나 이지아는 이미 쓰레기 봉투를 넘겨받아 쓰레기통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지아는 기꺼이 도움을 주었어요. 쓰레기를 버리고 돌아온 이지아는 휴게실로 향했고 잠시 후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아침부터 고생이 많으시잖아요. 김영숙 할머니는 처음에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감사한 마음으로 커피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거친 손가락이 따뜻한 종이컵을 감싸지는 모습이 이지안의 마음을 묘하게 흔들었어요.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시고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고맙구나. 참 따뜻하네. 그 말에는 커피의 온도뿐만 아니라 이지안의 마음씨에 대한 감사함도 담겨 있었죠. 이지안은 밝게 웃으며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고 할머니는 그런 이지안의 뒷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의 날카로운 눈빛에는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무언가가 깃들어 있었어요. 사무실이 점점 바빠지면서 직원들의 소란스러운 목소리가 공간을 채웠습니다. 최지혜 과장은 여전히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듯 큰 소리로 후배 직원들을 지시했고 그 과정에서 청소 중이던 김영숙 할머니를 거칠게 밀쳐냈어요. 아, 지금 여기 청소하지 마세요. 안 보여요? 우리 회의 준비 중인데.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지안의 눈에 분노가 스쳤지만 신입사원의 위치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죠. 대신 이지안은 점심시간에 조용히 할머니를 찾아가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할머니,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과장님이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예민하신 것 같아요. 김영숙 할머니는 깊은 주름 사이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지안을 향한 감사함과 함께 묘한 평가의 빛이 어려 있었어요. 괜찮다. 이런 일은 늘 있는 일이지. 넌 참 착한 아이구나. 그 말을 하며 할머니는 이지안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무언가를 발견한 듯한 표정이었죠. 이지안은 할머니의 깊은 눈빛에 순간 당황했지만 곧 부드러운 미소로 응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길에 이지안은 사무실 출입구 근처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김영숙 할머니를 발견했어요. 갑자기 내리기 시작한 비에 할머니는 작은 비닐봉지를 머리에 쓰고 있었습니다. 이지안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우산을 펼쳐 할머니를 함께 덮어주었죠. 할머니, 어디까지 가세요?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김영숙 할머니는 그 순간 이지안을 향해 깊은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단순한 감사함을 넘어선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마치 이지안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 들여다보는 듯한 날카로운 통찰력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복식품 본사는 분기별 성과 보고회를 앞두고 분주했습니다. 임원들이 참석하는 중요한 자리였기에 최지혜 과장은 평소보다 더 예민한 상태였어요. 회의실을 완벽하게 준비하라는 그녀의 지시 아래 모든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김영숙 할머니도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회의실을 청소하고 있었죠.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닦으며 마지막으로 테이블을 정리하던 중 할머니의 팔이 실수로 최지혜 과장이 놓아둔 커피잔에 부딪혔습니다. 갈색 액체가 하얀 테이블보와 바닥에 쏟아졌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할머니의 놀란 목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최지혜 과장의 날카로운 고함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날에. 최지혜는 할머니를 향해 험악한 표정을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며 다른 직원들도 소란을 듣고 모여들었어요. 이지안도 그 무리 속에 있었죠. 정말 답답하게 이 나이에 이런 일도 제대로 못하시면 어떡해요? 이게 그냥 커피예요? 오늘 중요한 회의 있다고 몇 번을 말했는데. 최지혜의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졌고 김영숙 할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손이 가늘게 떨렸어요. 주변의 모든 직원들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지안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과장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금방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지혜는 이지안을 향해 차가운 시선을 던졌습니다. 이지안 씨,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신입사원이 끼어들 일이 아니에요. 당신은 자기 업무나 신경 쓰세요. 이지안은 잠시 망설였지만 할머니의 떨리는 모습을 보고 용기를 냈어요. 하지만 과장님,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회의 시작까지 아직 시간도 있고요. 이지안의 조용한 반박에 최지혜의 얼굴이 붉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이지안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어요. 이지안 씨, 이게 단순한 실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알고 있죠? 프로페셔널한 업무 환경을 유지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당신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불편한 듯 시선을 피했고 이지아는 자신의 발언이 가져올 결과를 깨닫고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그녀의 첫 직장에서 이런 상황은 분명 좋지 않은 기록으로 남을 테니까요. 그 순간 김영숙 할머니가 조용히 이지안의 팔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아가씨. 내 실수니까 내가 해결할게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이지안에게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내며 슬쩍 고개를 저었어요. 이지안은 그 눈빛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고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김영숙 할머니는 재빠르게 걸레를 꺼내 커피를 닦기 시작했고 최지혜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할머니를 향해 냉소적인 시선을 던진 후 자리를 떠났어요. 사람들이 모두 흩어진 후 이지아는 할머니를 도와 나머지 커피 자국을 지웠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도와드리려다가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든 것 같아요. 김영숙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마음씨가 참 고와하지만 이런 자리에서는 때로는 침묵이 최선일 때도 있단다. 이지안이 고개를 숙이자 할머니는 잠시 그녀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어요. 그리고는 이상하게도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한 듯한 표정이었죠. 그날 이후 김영숙 할머니의 행동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할머니는 이지안을 더 자주 관찰하기 시작했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이지안의 주변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에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주 내내 김영숙 할머니의 행동에는 이상한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마치 의도적으로 이지안의 주변에서 실수를 연발하기 시작했어요. 월요일 아침 할머니는 이지안의 책상 근처에서 서류들을 정리하다가 갑자기 모든 종이를 바닥에 흩뿌렸습니다. 아이고, 이런. 이 나이에 손이 말을 안 듣네. 이지아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지만 곧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아무런 짜증 없이 할머니와 함께 무릎을 꿇고 서류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잖아요. 그 순간 김영숙 할머니의 눈에서 이상한 빛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시험하고 있는 듯한 날카로운 통찰력이었죠. 그녀는 이지안의 얼굴을 유심히 관찰했고 짜증이나 불만의 흔적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지안의 얼굴에는 오직 따뜻한 이해심만이 있었어요. 화요일 할머니는 이번에는 이지안의 컴퓨터 옆에 있던 물통을 넘어뜨렸습니다. 다행히 물은 이지안의 서류들이 아닌 반대쪽으로 쏟아졌지만 바닥과 책상 일부가 흠뻑 젖었어요. 아이고, 정말 미안해요. 내가 요즘 왜 이러는지. 이지아는 깜짝 놀랐지만 곧 진정하고 일어나 휴지를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물이니까 금방 닦이잖아요. 컴퓨터에 안 쏟아져서 다행이에요. 다시 한번 김영숙 할머니의 눈에 이상한 빛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이지안이 물을 닦는 모습을 뚫어지게 바라보았고 그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짜증을 내거나 불평하지 않는 모습에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수요일 점심시간 할머니는 이지안이 앉아있는 테이블 옆에서 청소를 하다가 실수로 그녀의 도시락을 건드렸습니다. 밥과 반찬이 테이블 위로 쏟아졌어요. 아이구야, 내가 또 실수를. 정말 미안해요, 아가씨. 이번에는 이지안의 점심이 완전히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온화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한숨조차 쉬지 않고 침착하게 상황을 수습했어요. 괜찮아요, 할머니. 오늘은 밖에서 뭐 사 먹으면 되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김영숙 할머니는 이지안의 반응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깊은 눈에는 점점 더 강한 확신이 자리 잡았어요. 할머니는 도시락을 치우는 것을 도와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가씨는 참 착한 사람이네요.
요즘 세상에 이런 인내심을 가진 젊은이가 드물어요. 이지아는 부끄러운 듯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할머니께서 매일 아침 일찍 오셔서 고생하시는데 이런 작은 일에 화를 낼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목요일 할머니는 이번에는 더 큰 도전을 시도했습니다. 그녀는 이지안이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 동안 그녀의 책상 위에 쌓여있던 프린트물들을 모두 뒤섞어 놓았어요. 이지안은 10분 후에 회의가 시작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이고, 정리하려고 했는데 순서가 다 엉망이 됐네요. 이번에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지안의 얼굴에서 잠시 당혹감이 스쳤지만 그녀는 재빨리 감정을 가다듬고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빨리 정리할게요. 다행히 페이지 번호가 있으니까 금방 될 거예요. 김영숙 할머니는 이지안이 침착하게 서류를 정리하는 모습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확신과 함께 따뜻한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이지안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 마음씨가 참 곱구나. 오늘은 내가 너무 심했나 보네. 이지아는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서류를 정리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도울 수 있어서 오히려 다행이에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면서 김영숙 할머니와 이지안 사이에는 묘한 신뢰가 형성되었습니다. 직원들 중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할머니의 시선은 언제나 이지안을 쫓았고 그녀의 모든 반응을 세심하게 관찰했어요.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의도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금요일 점심시간, 사무실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인근 식당으로 점심을 먹으러 나갔고 이지아는 아침에 급하게 나오느라 도시락을 챙기지 못해 늦게 식사를 하러 가려던 참이었어요. 그때 복도에서 들려오는 기침 소리가 그녀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캑, 캑, 흐억 이지아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빠르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는 김영숙 할머니가 벽에 기대어 심하게 기침을 하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온몸이 떨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이지아는 급히 할머니에게 다가가 어깨를 부축했습니다. 김영숙 할머니는 기침을 멈추지 못하고 계속해서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그녀의 호흡은 점점 더 가빠지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이지안의 말에 할머니는 약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힘겹게 말을 이었어요. 아니, 괜찮아. 잠시만 쉬면. 그러나 할머니의 상태는 명백히 좋지 않았습니다. 이지아는 결심한 듯 할머니의 팔을 부드럽게 잡았어요. 할머니, 이대로 두면 위험할 수 있어요. 제발 병원에 가시죠. 그때 마침 복도를 지나가던 팀장이 두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지안에게 다가와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이지안 씨, 오후에 중요한 회의 준비해야 하는 거 알고 있지? 이지안은 한순간 망설였지만 할머니의 상태를 보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김영숙 할머니 상태가 심각해 보여요. 제가 병원에 모시고 다녀올게요. 팀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시계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지안 씨, 나도 할머니 걱정되지만 오늘 회의는 정말 중요해.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는 게 어때? 우리 청소업체에 연락해서. 이지아는 팀장의 말을 끊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할머니를 이대로 두고 갈 수 없어요. 회의 준비는 제가 돌아와서 바로 하겠습니다. 팀장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지만 더 이상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이지안에게 경고하듯 말했어요. 알았어, 하지만 내 책임이야. 빨리 돌아와. 이지안은 고개를 끄덕이고 할머니를 부축해 천천히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할머니의 몸이 가벼워 보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이상하게도 날카로운 빛이 어려 있었어요. 할머니는 이지안을 흘깃 쳐다보더니
다시 기침을 시작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장 가까운 병원에 도착하자 이지아는 서둘러 접수를 마치고 할머니를 진료실로 안내했습니다. 의사는 할머니를 진찰한 후 다행히도 큰 병은 아니라고 했어요. 기관지염 초기 증상으로 약을 처방받고 휴식을 취하면 곧 나아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처방전을 받은 후 이지아는 약국에서 약을 타 할머니에게 건넸습니다. 그녀는 물도 사서 할머니가 약을 먹을 수 있게 도왔어요. 할머니, 이제 좀 어떠세요? 회사로 돌아가시기 어려우시면 제가 댁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김영숙 할머니는 이지안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상하게도 아픈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운 생기가 돌았어요. 고마워. 아가씨 내 많이 괜찮아졌어. 그런데 회사는 어떡하지? 내가 중요한 회의 있다고 했잖아. 이지아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빨리 돌아가면 준비할 시간 충분해요. 할머니 건강이 더 중요하죠. 할머니는 이지안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감동과 함께 무언가 확신에 찬 빛이 어려 있었어요. 내 마음씨가 참 고와. 요즘 세상에 이런 젊은이가 드물단다. 이지아는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곁을 지켰고 상태가 안정된 후에야 회사로 돌아갔어요. 회의 준비는 빠듯했지만 이지아는 최선을 다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지아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어제의 일로 인해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업무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자신의 책상에 다가가던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책상 위에 작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이지아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사무실에는 아직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봉투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었지만 묘하게 고급스러운 종이 질감이 느껴졌습니다. 봉투를 열자 안에는 정성스럽게 접힌 편지지가 들어 있었어요. 진심은 결국 빛을 발한다. 단 한 줄의 메시지였지만 이지안의 가슴에 묘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글씨체는 다소 떨리는 듯했지만 묘하게 품위가 느껴졌어요. 이지안은 즉시 김영숙 할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어제 병원에 다녀온 후 그녀의 모습을 보지 못했었기 때문이죠. 이지안은 미소를 지으며 그 쪽지를 소중하게 지갑에 넣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다른 직원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지아는 자연스럽게 업무를 시작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해서 그 문장이 메아리 쳤습니다. 진심은 결국 빛을 발한다. 오전 내내 김영숙 할머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지아는 간간히 복도를 살피며 할머니의 모습을 찾았지만 그녀는 출근하지 않은 듯 했어요. 점심시간에 이지아는 청소 담당 관리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저기 김영숙 할머니 오늘 안 나오셨나요? 관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늘 갑자기 휴가를 쓰셨다고 하네요. 몸이 많이 안 좋으셨나 봐요. 이지아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오후에는 업무가 많아 할머니에 대한 생각을 잠시 미뤄두어야 했어요. 그날 저녁 퇴근 시간이 되자 이지안의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지안아,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 우리 할머니가 널 만나고 싶어 하셔. 남자친구 박준호의 문자였습니다. 이지안은 약간 놀랐어요. 준호와 교제한 지 6개월이 넘었지만 아직 그의 가족을 만난 적은 없었기 때문이었죠. 특히 준호는 평소에 할머니를 무척 존경한다고 자주 이야기했었습니다. 이지아는 잠시 고민했지만 곧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시간돼 어디서 만날까? 준호의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강남 센트럴 호텔 레스토랑에서 7시에 만나자 할머니가 특별히 예약하셨어. 이지아는 갑작스러운 초대에 긴장됐지만 한편으로는 호기심도 느꼈습니다. 준호는 종종 할머니가 가문의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고 말했었으니까요. 그녀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고 가장 단정한 옷을 골라 입었어요. 첫인상이 중요하지.
이지아는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깔끔한 블라우스에 단정한 스커트를 골랐고 과하지 않게 화장을 했어요. 시계를 보니 약속 시간까지 1시간 남짓 남아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하는 내내 이지안의 마음은 초조했습니다. 준호는 가끔 할머니가 까다로운 성격이라고 말했었고 가족 내에서의 영향력도 상당하다고 했어요. 오늘 만남이 그들의 관계에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실까? 이지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문득 아침에 받은 쪽지가 떠올랐어요. 진심은 결국 빛을 발한다. 어쩐지 그 문장이 오늘 만남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은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지아는 깊은 숨을 내쉬며 자신을 다잡았어요. 그냥 평소처럼 진실되게 대하면 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택시가 호텔 앞에 도착했고 이지아는 떨리는 마음으로 내렸습니다. 로비의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로 걸어가며 그녀는 준호에게 도착했다는 문자를 보냈어요. 곧 준호의 답장이 왔습니다. 레스토랑 안쪽 VIP룸으로 와. 이미 할머니께서 기다리고 계셔. 이지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레스토랑으로 향했어요. 호텔 레스토랑은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부드러운 빛을 내뿜었고 피아노 선율이 공간을 은은하게 채웠어요. 이지아는 긴장된 마음으로 입구에 서 있던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저 VIP룸 예약이 되어 있을 텐데요. 직원은 공손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지안입니다. 직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마치 중요한 손님을 맞이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아, 이지안님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지아는 의아한 마음으로 직원을 따라갔습니다. 레스토랑 깊숙한 곳에 위치한 VIP룸으로 향하는 내내 그녀의 마음은 점점 더 긴장되었어요. 준호의 할머니는 어떤 분일까? 무슨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직원이 우아한 목재문 앞에 멈춰 섰어요. 이쪽입니다. 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지아는 심호흡을 한 후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넓고 고급스러운 방 안에는 중앙에 원형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테이블 너머로 한 명의 여성이 등을 돌린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준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안의 작은 인사에 그 여성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이지안은 숨을 멈췄어요. 그녀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김영숙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허름한 청소부 복장이 아닌 품이 있는 한복을 입고 있었죠. 할머니? 이지안의 놀란 표정에 김영숙 할머니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사무실에서 볼 때와 같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당당함과 위엄이 느껴졌습니다. 이지안 아가 앉으렴. 할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어딘가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이지아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테이블 앞에 앉았어요. 그녀의 머릿속은 수많은 질문으로 가득했지만 말문이 막혀 있었습니다. 놀랐지? 내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줄은 몰랐을 테니. 이지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할머니, 어떻게 준호와? 김영숙 할머니는 차분하게 이지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따뜻했어요. 내가 바로 준호의 할머니란다. 오복식품의 창립자이자 현재 최대 주주지. 이지안의 눈이 커졌습니다. 오복식품이라면 그녀가 일하고 있는 회사의 모기업이었어요. 그리고 준호는 항상 할머니가 가업을 일구셨다고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왜 청소부로? 김영숙 할머니는 깊은 눈빛으로 이지안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평범한 일상에서 가장 잘 드러나는 법이야. 내 손자의 배우자가 될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단다. 이지아는 천천히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일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반복되는 실수들, 병원에서의 일, 아침에 받은 쪽지까지. 그러면 그동안의 실수들도. 할머니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의도적이었지.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보고 싶었단다. 권력과 지위 앞에서 사람들은 쉽게 가면을 쓰지만 약자나 힘없는 이에게 보이는 태도는 숨길 수 없는 법이니까. 이지아는 말없이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할머니를 도왔던 것이고 그것이 어떤 시험인지도 모른 채 자연스럽게 행동했을 뿐이었어요. 준호는 알고 있었나요? 김영숙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준호도 모르고 있었단다. 내가 회사에서 청소부로 일한다는 사실도 모르지. 그저 할머니가 내 직장을 방문하려 한다고만 알고 있었을 뿐이야. 그때 문이 열리며 박준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지안과 할머니를 번갈아 바라보더니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이지안 두 분이 이미 만나셨나요? 김영숙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단다. 사실 나와 이지아는 이미 꽤 오래 알고 지냈어. 준호는 더욱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이지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상황을 설명했어요. 준호야, 사실 할머니께서 우리 회사에 청소부로 일하고 계셨어. 뭐라고? 준호의 놀란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김영숙 할머니는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어요. 내가 직접 보고 판단하고 싶었단다. 내가 사랑한다는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권력과 돈이 아닌 진정한 인품을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준호는 할머니를 바라보다가 이지안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그래서 할머니의 판단은 어떠셨어요? 김영숙 할머니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지아는 내가 오랫동안 찾아온 사람이란다. 진심이 깊고 어려움 앞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잃지 않는 사람. 김영숙 할머니의 말에 방 안에 따뜻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지아는 여전히 놀란 마음을 추스르지 못한 채 테이블 위에 놓인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난 몇 주간의 기억들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널 봤을 때부터 느꼈단다. 내 눈빛에서 진실함이 보였어. 김영숙 할머니의 목소리는 깊은 감동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이지안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어요. 내가 오복식품을 일구기 시작했을 때 세상은 내게 그리 친절하지 않았지. 많은 이들이 내 뒤에서 수군거렸고 앞에서는 아첨했지. 그래서 사람의 진정한 면모를 보는 법을 배웠단다. 준호는 할머니 옆에 앉으며 이지안에게 미안한 듯 웃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어려 있었어요. 할머니께서 이런 시험을 하실 줄은 몰랐어. 하지만 이지안이 어떤 사람인지는 나도 알고 있었어. 이지안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상황이 꿈만 같았어요. 저는 그저 평범하게 행동했을 뿐인데요. 김영숙 할머니는 고개를 젓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특별한 점이란다. 평범한 상황에서 보이는 진정성은 결코 평범하지 않아. 특히 요즘 세상에서는. 할머니는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젊은 시절에 김영숙과 한 남자가 작은 가게 앞에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복식품의 시작이었단다. 나와 너희 할아버지가 모든 것을 걸고 시작한 작은 분식점. 우리에겐 돈도 배경도 없었지. 하지만 진심은 있었지. 할머니의 눈에 잠시 그리움이 어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이어 말했어요. 사업이 커지면서 주변 사람들도 늘어났지. 하지만 진심을 지닌 이들은 많지 않았어. 그래서 결정했단다. 우리 가문이 중요한 결정에는 반드시 사람의 진심을 보겠다고. 이지아는 깊은 감동을 느끼며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왜 준호가 항상 할머니의 지혜를 존경한다고 말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회사에서 아무도 할머니를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할머니는 재미있다는 듯 웃었습니다.
50년 전 사진 몇 장 외에는 내가 언론의 모습을 드러낸 적이 거의 없단다. 게다가 사람들은 청소부의 얼굴을 잘 보지 않지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여기니까 그 말에 이지아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사무실의 다른 직원들, 특히 최지혜 과장이 할머니를 대했던 태도가 떠올랐어요. 정말 죄송해요. 회사 사람들이 할머니를 그렇게 대했던 것. 김영숙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할 필요 없다. 그것이 현실이고 그래서 더욱 너의 행동이 빛났던 거야.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인격이니까. 할머니는 테이블 위에 놓인 또 다른 봉투를 이지안에게 건넸습니다. 봉투 안에는 오복식품의 로고가 새겨진 공식 문서가 들어 있었어요. 이것은 우리 가족의 재단에서 운영하는 장학 프로그램의 책임자 임명장이란다. 내가 적임자라고 생각해. 이지아는 놀라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의 눈을 의심했어요. 하지만 저는 경험도 없고 경험은 쌓을 수 있어. 하지만 진심은 쉽게 얻을 수 없지. 내가 가진 마음씨와 판단력을 믿는단다. 준호는 이지안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은 틀린 적이 없어. 내가 잘할 수 있을 거야, 이지안. 이지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감사함과 책임감으로 가득 찼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숙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이지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진심을 보는 내 눈은 아직 살아있답니다. 우리 가족이 되어줘요. 그 말에 이지안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뺨 위로 따뜻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준호는 사랑스러운 눈길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김영숙 할머니는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오늘부터 이지아는 우리 가족이야. 비록 피는 다르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 세 사람은 함께 잔을 부딪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어요. 이지아는 문득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실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지안이 회사에 출근하자 모든 직원들이 그녀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최지혜 과장은 창백한 얼굴로 그녀를 피해 다녔어요. 하지만 이지아는 달라진 대우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모든 이에게 진심 어린 미소를 건넸죠. 한 달 후 이지아는 오복식품재단의 새 사무실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보이지 않는 이들을 위한 장학금이었어요. 청소부, 경비원, 식당 종업원의 자녀들에게 교육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준비하며 이지아는 김영숙 할머니가 준 쪽지를 사무실 벽에 액자로 걸어두었어요. 진심은 결국 빛을 발한다. 그 문장은 이지안에게 영원한 삶의 지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진심으로 세상에 작은 빛을 더하게 되었고 그 빛은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지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청소부 할머니에게 보여준 작은 친절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지만 그것이 바로 삶의 아름다움이자 진실이었습니다. 진심 하나로 세상을 얻은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